희귀 소아암이나 갑상선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은 원료의 생산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식약처 기준에 맞게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암 치료를 좀 더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소영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방사성 원료 의약품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방사성 원료의약품을 설명하려면 먼저 방사성 동요소에 대해 설명드려야 합니다. 네. 방사성 동요소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 원소와 화학적 특성이 같으나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요소입니다. 이런 방사성 동요소가 포함된 의약품을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갑상선암, 신경내분비암, 전립선암 등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제의약품은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투약될 수 있는 의약품이고요.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약효 성분을 갖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료입니다. 암 치료에 주로 사용이 되는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성 동요소와 암세포를 표적하는 물질을 합성해서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입니다. 이때 주요 원료로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요소가 바로 방사성 원료의약품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방사성 원료의약품 요오드 131은 주사제로서 갑상선암이나 희귀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의미가 좀 큰 게 방사성 동위원소로 기존에 있던 이런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을 했고 또 생산 절차,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추었고 또 승인까지 받을 거라고 기대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용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요오드 131과 같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된 기본 시험 성적서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1년부터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원료 의약품화를 목표로 표준화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GMP 적용 품질 평가 기준과 각 시험 항목별 시험법을 확립하였고 장기 보존, 안정성, 비임상, 독성, 양리 효능 시험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GMP 조직을 구성하였고 그에 적합한 설비들도 구축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사성 원료 의약품이 현재 어떤 암 치료에 쓰이고 있나요?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몸 안에서 특정 암세포를 찾아가 그 세포만을 치료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암세포에 많이 나타나는 펩타이드 수용체와 같은 표적 물질에 치료용 방사성 동요소를 붙여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주로 신경내분비암, 전립선암 위주로 개발 중이며 임상 적용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요오드 130을 이용해서 소아에게 주로 발병하는 신경모세포종의 중증 치료제인 캐리 MIBG를 국내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또 있을까요? 방사성 의약품에 사용되는 방사성 원료 의약품인 방사성 동요소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약효를 나타내는 방사 능량이 감소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의약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고방사능이 필요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요소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서 해외 공급업체 상황에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도 자체 제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GMP 적용하에 생산된 요오드 131을 수입하여 완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연구원에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생산한 GMP 시설과 조직 그리고 제조 공정, 품질 유지 전반을 관리하는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은 국내 제조업체의 품질이 보증된 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적기에 고품질의 방사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암 치료의 큰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방사능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인체에 해롭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방사성 동요소는 의료 분야에서 종양의 직접적인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혈액 검사와 같은 체외 진단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사성 동요소가 내는 에너지를 가진 보이지 않는 광선과 같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서 물질을 통과하며 이온화시키는 방사선을 이온화 방사선, 그리고 과시광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적외선, 자외선과 같이 이온화 능력이 없는 방사선을 비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동요소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을 내고 방출되는 방사선의 에너지로 종양세포를 파괴하며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방사성 동요온소를 치료용에 사용할 때는 종양의 크기나 특성, 미세 환경 등 여러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반감기, 물리적 성질, 방출되는 에너지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여러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방사성 표적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몸속 정상세포와는 달리 종양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저분자 물질로 방사성 동요온소를 붙여서 혈관을 통해 직접 종양세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형태의 표적지향형 방사성 의약품은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앞서서 그 GMP가 적용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이 개발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GMP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식품이나 약국에 생산하는 살 수 있는 의약품에 포장된 GMP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셨을 네. 텐데요. 네네. 의약품에 적용되는 GMP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시설, 환경, 조직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의약품 GMP에 대한 적합 여부는 식약처에서 판정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원자연구원은 2017년 이후에 방사성 완제 의약품에 대한 GMP 적합 판정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한 방사성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원료 GMP 적합 판정을 위한 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쉽게 이해하면 품질 보증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사실 가장 핵심 그 단어가 요오드 131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물질이죠? 요오드라고 생각하시면 그 요오드 원소는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나 천일염에 많으며 인체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오드 131은 동요온소 생산용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시켜 생산하며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요온소입니다. 체내 흡수 시에 일반 요오드 원소와 마찬가지로 갑상선으로 모이는 자체 특성을 활용해서 오래전부터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질환 치료에 활용되어 온 치료용으로 아주 친숙한 방사성 동요온소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요오드 131 생산이 가능한 기관은 저희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유일합니다. 1968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생산해서 주로 갑상선 치료제, 난치성 질환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과 동물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오드 131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이며 우리 연구원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방사성 치료용 동요온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런 방사성 의약품들이 반감기도 있고 환자들에게 적게 좀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이제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오드 131과 같은 방사성 원료 의약품은 방사성 의약품과 달리 GMP 적용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요오드 I131과 같은 액체이나 기화성이 좋은 방사성 동요온소는 취급이 매우 까다로워서 연구원과 같이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다 보니 GMP까지 적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 방사성 원료 의약품 GMP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는 GMP가 적용된 요오드 131을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료용 방사성 동요온소에 대한 원료 의약품화를 위해 국내 최초 시도로 국내 모든 방사성 의약품과 동일한 GMP가 적용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기존의 생산 절차와 시설을 GMP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고 요오드 131을 생산해서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는 그 개발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상용화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도 들려주시죠? 이번에 개발한 방사성 원료 의약품은 방사성 동요온소 요오드 131이 약효로 나타내는 모든 방사성 완제 의약품 제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와 원료 의약품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서 국내 갑상선 암 치료제와 같은 방사성 완제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방사성 원료나 방사성 원제 의약품을 수입할 때 모든 원료의 GMP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의 수출이나 수출용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로의 공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개발로 상용화가 돼서 임상에 또 적용이 된다면 그 많은 희귀암 환자들이 지금보다 치료제를 좀 더 싼 값에 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는 국내 고품질의 요오드 I131
132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방사성 원료 의약품으로 개발하여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승인된 후에는 저희 연구원이 GMP 적용된 요오드 131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국내 기업과 병원에 직접 제공하여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연구원이 생산할 수 있는 요오드 131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국산화에 따른 안정적 생산과 보급 확대로 국내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암 환자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많은 희망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시죠. 우리나라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해 해외 원정을 가거나 해외 생산 환경에 따라서 국내 치료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오드 131 외에도 다양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표준화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고품질 원료의약품으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미 약효가 임상적으로 입증돼서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방사성 완제의약품의 국산화에도 집중해서 아픈 몸과 비싼 치료비의 이중경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또 방사성 원료 의약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소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